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로 31-39번 3D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형상을 보시면 밑에 100에 100에 높이가 10인 사각형의 형상이 있고 SR40이라고 하는 구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링은 인벤터 기능 중 기본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본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자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고 스케치를 XY 평면을 선택하게 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사각의 형상을 그리시게 되는데 100에 사각형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이렇게 사각형 형상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높이가 1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사각형의 형상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기본체 기능 중 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이용할 때는 지금 평면 중 YZ 또는 XZ라고 하는 평면을 이용해서 구의 형상을 그리시게 되는데 이 원점의 위치가 이 사각형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사각형을 그리시게 되는데 SR40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서 이때 지름은 8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구가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10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이 구의 형상이 잘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 평면 기능 중 사각형 판을 선택하시고 위쪽으로 10만큼 작업 평면을 생성한 후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형상의 작업 평면을 선택하시고 잘라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화살표가 위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구의 형상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선택 도구를 XY라고 되어 있는 평면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화살표의 방향은 아래로 가도록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때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업 평면은 가시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꺼서 숨기도록 하면 우리가 기본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바닥의 사각형과 SR40이라고 하는 형상을 수월하게 그리는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 들어가 있는 형상을 보면 스케치 이 형상의 위를 선택해 주시고 좌표축이 X와 Y 방향이 되도록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의 형상을 선택해서 원점이 아닌 옆쪽으로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시면 이 간격이 3mm가 벗어나 있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치수로 원점과 원의 중심을 선택하고 간격은 3이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구속 조건 중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점과 원의 중심을 선택해 주시고 이 형상의 크기는 R30이라고 기입을 하게 됩니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을 반지름으로 변경을 해서 3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쪽에 들어가 있는 호 기능을 이용하실 텐데 반지름 50이 들어가 있는 호가 있습니다. 3점 호 그리는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의 위치 이와 같이 호를 먼저 그려주시고 이 원의 4분점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이어주시고 엔터 4분점에서부터 선을 이어서 먼저 이 수평선이 되는 형상을 먼저 만들어주게 됩니다.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수평으로 만들어 주시고 잘라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필요없는 형상을 먼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원점과 이 호의 중심을 먼저 맞춰주시고 다시 한번 원점과 이 호의 중간점을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이 호가 가지고 있는 곳까지의 간격은 30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 형상을 그리고 R 값이 50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선이 지금 구속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원하고 선하고 선택해서 완전 구속 조건이 성립이 되도록 먼저 만들어 주시고,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서 이 생성이 되어 있는 얘를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높이가 25만큼 올라가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닥에서부터가 아니라 이 윗면에서부터인데, 우리는 작업을 이 구의 윗면에서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큼을 빼고 나면 높이는 1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이 형상의 각도가 100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100도는 90도에서 100을 빼고 나면 10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벌어지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아지는 형태가 되도록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위에 상단 부분을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고 나면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 20도 기울기로 깎여 있는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X, Z 평면을 선택해 주시고,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서 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사선을 먼저 그려주게 됩니다. 치수로 이 위에 해당하는 선과 이 해당하는 선을 선택하시고, 기울기 각도는 20도가 되도록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선의 위치가 지금 중요한데,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 선을 먼저 잘라주고, 치수로 이 선에서부터 이곳까지의 간격을 40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선의 길이가 형상보다 길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돌출, 공면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진 선을 선택하시고, 대칭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보다 형상이 더 크게 되어 있으시면 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가면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공면을 선택하시고, 잘라내기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잘리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시성은 끄도록 하면 이와 같이 각도가 20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먼저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져 있는 부분을 작업해 보면, 다시 한번 스케치는 X, Z 평면을 선택하시고 새 스케치라고 하는 작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라인으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선을 미리 그려주시고, 치수로 형상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높이가 12만큼 이 선에서부터 여기 이 모서리까지의 높이는 12, 이 면에서부터 이곳 모서리까지의 간격은 36, 해당하는 선의 각도는 105도, 이 선과 이 선의 기울기 각도는 105도. 기입하고 나면 현재 이 모서리가 시작되는 위치는 18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절단 모서리 투영 기능을 눌러서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은 잘라내기를 하시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에서부터 이곳까지의 높이를 18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서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기능을 눌러서 돌출 기능을 선택해서 해당하는 모서리 이 면을 선택해 주시고, 빼기라고 하는 작업을 선택해서 이 공간의 크기는 3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와 같이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깎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작업을 해보면, 우선 목깎기에서 R30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모서리의 값과 이 모서리의 값을 30으로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쪽에는 R7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있어서
이렇게 모서리의 값을 R7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값은 2 빼기 R3이라고 되어 있어서 3이라고 입력하고 해당하는 모서리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R10을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먼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R2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시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R2 어라운드라고 하는 기능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가 없는 모든 라운드는 R1로 되어 있어서 R1의 값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바닥판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하나, 위쪽에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그 다음 요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여기까지 입력을 해서 타고 들어가면 R값이 모두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39번 3D 모델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